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우리 지난 9월 정말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많이 컸었던 지난 시장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말 다들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10월 시장이 시작되고 이렇게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지 좀 다시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이 다가올 시장 속에서 어떤 변수들이 좀 다가오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할지 오늘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휴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강의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강의보다는 일단 시장 점검을 좀 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일단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휴일을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설명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이 약세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좀 점검을 좀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대응들을 좀 해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좋은 건 현금화 대응이었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현금화 대응은 아마 늦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의 현금화 대응은 이미 늦었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당한 타이밍에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9월 23일. 그리고 오늘 녹화가 되고 있는 이 방송은 26일 날 녹화가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휴일 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실 텐데, 이미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와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 방송 3시 30분에 하는 신의 한 수 방송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이니까 아마 날짜로는 22일이 되겠네요. 9월 22일 날 그날 이제 사료주들이 막 급등을 했을 때 장이 안 좋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고 종목들 업종과 업태 그러니까 업종과 테마, 그래서 업태라 그러는데 업종과 테마가 안 좋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흐름이 살살살 나오는 것 같아서 현금화가 좀 필요합니다를 목요일 날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에서 한 30%, 20에서 30% 정도 현금화를 잘 했으면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23일이 되겠네요. 23일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해라. 목요일 날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금요일 날은 더 안 좋다. 9월 23일 날에 노란톡방과 그 다음에 신의 한 수 소통방송과 그 다음에 TV방송과 아침방송에서 현금화를 하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일들이 벌어졌죠. 무슨 일들이 벌어졌느냐? 일단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전저점이 깨지기 전이에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3%가 빠졌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깨지기 전이에요. 자, 이건 주봉인데, 자, 주봉상으로 전저점이 깨지기 전에 있던 종목들의 흐름들과 깨지고 난 흐름들의 종목들의 하락률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지난주 이미 22일, 23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깨지기 전과 이후의 흐름은 상당히 다르다. 지금 깨졌거든요. 바로 오늘 깨졌는데, 자, 요거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자, 일봉으로 돌아갔을 때, 이 깨지기 전까지가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 왜냐면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이제 손실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날은 23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23일 날, 23일 금요일 날 차트고요. 오늘은 26일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3%가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이 코닥이라고 할게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5%가 급락을 했죠.
5%가 넘게 좀 떨어졌는데 5.3% 정도 떨어졌는데 이 저점을 한번 깨게 되면 깨지기 전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되지만 깨지게 되면 여기를 다시 올라올 때 부딪혀버리는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진 상황이라서 이제 올라올 때 또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심리 지지선이 있는데 그리고 2차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거는 다 예측 부분에 있는 영역인 거지 확인 부분들은 또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지 라인과 그다음에 하락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에서 1차, 2차가 이제 분석으로서 그 자리가 나온다라 예를 들어서 뭐 여기라 그러면은 이 부분이 분석으로서 나온다라는 얘기지 주식에서는 100%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돌렸느냐? 미국 시장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못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차트랑 대화를 해야 돼요. 너 올라갈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아직 버티고 있어. 나 갈 거야. 라고 차트가 얘기를 하면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대화를 계속 시도해봤는데 나 지금 이제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언제 나온 거냐? 미국의 FOMC가 나오고 나서부터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자, 일단 뭐 일봉과 그 다음에 주봉, 일봉 주봉,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 하락 트렌드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주봉상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하고 하방으로 이날은 저점을 안 깼어요. 근데 오늘 26일 날은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밑에 방향으로 또아리를 틀었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월봉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월봉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더 길게 봐야 되는데 요때가 이제 2018년도 고점에서 이게 코로나 때 빠진 거죠. 월봉입니다. 차트가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 월봉상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졌던 자리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이 정도 폭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요 정도 빠지면 비슷해요. 여기랑 비슷비슷합니다. 좀만 더 빠지면.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이쪽으로 빠지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서 우리가 1439를 봤기 때문에 1500도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왜냐면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지수가 오늘 26일인데 조금 빠졌는데 지금 종목들이 10%, 8%, 15%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이렇게 많이 지금 오늘도 요만큼 더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여기까지 1500까지 빠진다? 참 거기까지 빠지게 되면 아마 종목들이 한 90%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그럼 삼성전자가 90% 떨어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사야죠. 지금 삼성전자도 한 5만 원 언저리에 있을 건데 그게 90% 빠져갖고 4,500원에 빠져갖고 5,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그럴 일은 안 벌어진다. 그래서 아마 요까지 떨어진 일들은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눌까 합니다. 자, 시장도 잠깐 볼게요. 차트로. 자, 오늘 차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찍어놨던 거는 23일 날 찍어놨던 거고, 이거 이제 오늘 상황인데요. 자, 일봉상으로 깨졌죠? 저점이 깨졌습니다. 여기가 깨졌어요. 깨졌고, 깨지니까 이렇게 퉁 하고 이렇게 저점으로 떨어져 내려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아라 라고 증시 격언에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일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질 거냐? 그렇게 쉽게 쿵쿵쿵 떨어지면은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반등이 더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안 팔았습니다. 장중에 플러스까지도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1,200억이나 샀고요. 선물도 8,000억이나 샀죠. 기관들도 2,700억 샀고, 여긴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별로 던지질 않았어요. 거기다 개인들이 풋옵션을 384억으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시장 폭락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한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시장 바닥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서 외국인들과 세력들의 그 모든 목적은 개인들을 깡통 채우는 데 있어 얘네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세 주체 말고도 금융투자도 있고 연기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주체를 봤을 때에서 누구는 깨지고 누구는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싸우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을 깨먹어야 얘네들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판다 혹은 하방으로 내려 꼽는다 방향을 그러면 시장은 절대 급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으로 봤을 때에서 내일은 오늘처럼 오늘 종목 시장이 얼마나 빠졌냐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3.2% 빠졌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07% 빠졌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또다시 이렇게 급락한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수급만 봤을 때 오늘 수급을 봤을 때서는 잠깐 들어주는 척을 하루 이틀을 주든 하루를 주든 그리고 나서 다시 재폭락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상인 거죠. 이건 예상인 거지 무조건은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무조건은 제일 위험해요. 항상 확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반등을 줘도 다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쉬지 않고 쿵쿵쿵 떨어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대신에 시장이 여기서 들어주고 떨어지는 것과 그냥 떨어지는 거를 봤을 때에서는 들어주고 다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쉬지 않고 대신에 물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전에 코로나 사태 저기 지금 안 보이지만 저 뒤쪽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쿡 하고 떨어지는 게 좋긴 좋은데 아마 쉽게 그렇게는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코스닥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자 코스피입니다. 차트 똑같은데 자 월봉상, 주봉상, 월봉, 일봉 뭐 길게 일봉상으로 차트 이렇게 길게 봤을 때에서도 이미 많이 빠진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2018년도 고점에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단기간에 급락할 때, 여기 급락할 때까지도 이날 이렇게 급락할 때에서 고점 대비 떨어진 종목들이 뭐 여기서부터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떨어졌을 때 대략 종목들이 마이너스 60%를 찍은 애들이 수두룩했고요. 여기서 뭐 여기서부터 따지게 되면은 한 70% 정도 떨어진 애들도 많았을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폭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폭과 요 폭과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이것도 근 1년 좀 넘게 요게 1년이니까 뭐 3개월 뭐 1년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한 5개월 요렇게 떨어지는 이 폭과 그리고 요 폭과 여기서 좀만 더 빠지면 이 폭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여기 IMF 상황에서도 떨어진 폭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빠진 폭이 작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많이 빠진 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이 시장에서는 돌릴 수도 있었던 건데 바로 미국 시장이 못 돌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건데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2350이 중요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깬 거고요. FOMC 이후에서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나스닥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추석 때는 자 나스닥입니다. 추석 때 우리나라 쉴 때에서 반등을 줬죠. 분위기 좋았어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떨어질 때 여기 깨지면 안 되고 떨어지는 거는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떨어질 때 적당히 한 요 정도만 떨어졌어야 되는데 한 방에 다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뚱뚱 내려가더니 이제 FOMC 하루 이틀을 앞두고 FOMC가 여기네요. FOMC 하루 이틀을 앞두고 잘 버티는 듯 했으나 결국은 FOMC 결과가 나올 때 그냥 음봉으로 완성 캔들로 밀어버렸죠. 이때 이게 수요일 날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날 수요일 날 저녁에 미국 시장의 캔들을 저걸 보고 바로 목요일 날 종목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지면 저점을 깨겠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진짜로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26일인데요. 미국 시장이 아직 오늘 저녁에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나스닥이 아직 저점은 안 깨졌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저점 깨진 것 봐서는 미국 시장도 아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나와봐야죠. 나와봐야 되지만 아마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은 유럽 시장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은 저점이 이미 지난주에 깨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시장의 저점이 깨져버렸죠. 살짝.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유럽 선물이 조금 플러스가 나면서 이렇게 버티는 모양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뭐 괜히 깨진 게 아니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척을 해도 다시 흔들릴 것 같으니까 미리 먼저 선반영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여기를 일단은 저점은 깼어요. 저점은 깼고 요 선이기 때문에 여기 좀만 더 쳐도 어쨌든 깨졌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깨졌고 유럽 시장 깨졌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벌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좀 전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권역에 있었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나오고 있는 나스닥 플러스 상황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릴 겁니다. 오늘 안 흔들리면 내일이라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번 저점을 깨놓고 어디까지 빠졌다가 움직일 건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다음에서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니까 자 우리나라 시장 자 약세장 분석 일단은 그거는 요거 뒤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수는 1차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1차적으로 일단은 1차만 보세요. 왜냐면 2차까지는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2차로 보고 있는 자리는 장난 아니게 빠져야 돼요. 그렇다고 쫙 밑에 1500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러니까 2차까지 보는 부분들은 좀 더 두고 보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종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2220.94를 찍었습니다. 오늘 종가로 2020.94인데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일 반등 줄 수 있어요. 반등 줄 수 있는데 결국은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빠져야 되는데 그 빠져야 되는 1차 자리를 알아보겠다. 요게 일단 오늘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약세장 종목들이 얼마나 지금 약해져 있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그 부분을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조금씩 뭐 건너뛰어서 할 수도 있고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단 업종의 대표주부터 한번 삼성전자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려서 가지고 있죠. 자, 현재 가격은 53,900원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를 따질 때이기 전에 자,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고가가 96,800원에서 빠진 거니까 40%는 빠졌을 거예요. 고가 대비. 한 41, 2% 정도? 하여튼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얘도 올라오기는 어렵고요. 좀 더 빠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추가 매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시장으로 잡아야 돼요. 시장 얘기는 요거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시장이 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측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쳐야 돼요. 첫 번째는 시장 바닥을 칠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동국제강이든 현대제철이든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종목이 됐든 시장 바닥을 쳐야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그 전에 그러면 어디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느냐? 이전에 있던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상의 저점을 찾으면 돼요. 특히 삼성전자는 그게 또 단순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지금서부터 20%, 30% 빠지기가 쉽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삼성전자는 다른 애들 20% 떨어져도 10%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속도가 굉장히 늦거나 잘 버틸 거예요. 안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53,400원인데 이게 4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점 자리가 여기가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4만 원 자리를 지금서부터 여기가 일단 찍어놓고 이 자리가 얼마인지 저점이 36,500원이네요. 37,000원을 생각하세요. 지금서부터 37,000원까지 빠진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 장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아주 징글징글 떨어지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그 가격대 근처에서 반등 주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한 30% 빠진 자리 나오는데 얘가 30% 빠지면 아마 다른 개별주들은 한 60% 정도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빠진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얘가 30% 빠지면 다른 개별주들은 60% 빠진다. 요거 생각하는 게 맞고 이쯤 내려오면 사면 돼요. 36,000원에서 4만 원 사이.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 내려오면 사도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일단은 불가능. 내려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많이 빠지면 이 정도쯤에서 바닥 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이 바닥을 쳐야 되고 다른 개별주 다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도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시장이 먼저 바닥을 치면 얘는 뭐 5만 원에서 반등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반등을 줄지 4만 원에서 줄지 36,500원에서 줄지 그거는 기다려야 된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근데 시장 바닥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결론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텨야 돼요. 방법이 없고 버텨야 됩니다.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얘가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최고점에서 96,000원에 사지는 않았을 거고 대부분 아마 이 삼성전자 물린 사람들은 고점만 아니면 대충 한 20% 정도 물렸을 거예요 아마. 그럼 어차피 종목들 떨어지면 다른 애들 지금서부터 반토막 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지금부터 30% 깨지는 애들은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 오늘 26일인데요. 오늘서부터 30% 깨진 종목들 오늘 신규 매수한 사람들 기준으로 개별주도 이렇게 깨지는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서부터 사봤자 지금 사면은 많이 깨져야 15% 깨져요. 그러니까 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둘 다 사는 건 아닌데 많이 왕창 깨지면 마이너스 한 20% 깨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더 빠지면은 15% 더 빠진다고 이게 35%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30% 안쪽으로 아마 깨지고 말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서 개별 종목들은
30%만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마이너스 50%, 60% 빠질 거고 삼성전자는 그냥 갖고 있으면 30% 정도. 그러니까 결국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밖에 안 깨질 텐데 그러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 후성이 어차피 IT 섹터니까 후성이 5,0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팔아다가 후성을 5,000원에서 사는 겁니다. 물론 후성이 5,000원까지 빠져야지 말인데 이게 지금 후성이 지금 현재 가격이 12,6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60% 정도 떨어지면은 한 5,000원 갈 거예요. 여기서 쭉 해갖고 그렇죠. 한 60% 떨어지면 5,000원 되네요. 5,050원이 대충 59%니까 6,000원으로 그러니까 5,000원으로 떨어지면 얘는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60% 떨어집니다. 그러면 후성이 5,000원으로 내려가면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교체하면은 이게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고 교체할 거면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삼성전자를 물타기를 아까 얘기했던 그 가격대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대형주와 개별주의 차이를 두고 종목 교체나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결론은 삼성전자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더 빠질 거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함부로 물타지 마셔라. 뭐 그 정도 분석으로 요거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진다는 게 문제고요. 자, 다음은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도 내용은 똑같아요.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얘도 뭐 삼성전자하고 다를 건 없고요. 자, 일봉 저점 깨졌고. 자, 바로 월봉으로 갈게요. 월봉으로 가면은 얘도 한 이쯤 내려오면은 고만 빠지겠죠. 여기 6만 원 정도 나오네요. 한 6만 원 정도. 삼성전자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까 삼성전자도 대략 한 30% 빠졌는데 얘도 한 30% 빠져야 되나? 계산은 안 해봤는데 뭐 30%까지는 안 나올 것 같네요. 6만 원으로 꼭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장이 워낙 약세고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 계속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겠다 그러죠. 자, 근데 이렇게 하락 N자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많이 빠진 자리예요. 장만 좋았다면 원래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하이닉스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도 폭락하고 있고 인텔도 폭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폭락하고 다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도 안 좋고 성장주들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하락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근데 하락 N자뿐만 아니라 언더슈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언더슈팅이 걸리게 되면 여기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2,500원인데 여기서 한 6만 원까지면은 26,000원이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얘도 한 30%가 맞겠네요. 30% 정도를 한번 빼볼까요? 한 30%. 그러네요. 얘도 비슷하네요. 30% 빠지면 삼성전자도 30% 빠지고 하이닉스 30% 빠지면 그 정도서부터는 물타기 해볼 모험의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주식은 또 무조건이 또 없어가지고 그렇게 빠진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만약에 빠졌을 때에서 장이 더 안 좋아 버리면 이것도 저점까지 더 내려올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 가격이 왔다고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요. 아까 뭘 보라 그랬죠? 시장을 보라 그랬죠. 그 가격대에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격대 싼 자리예요. 86,000원? 싼 자리입니다. 지금 시장대에서 그러니까 저 가격대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장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부양책으로 한 2,000조 올해 2,000조 쏘고 내년에 한 4,000조 쏘고 내후년에 한 8,000조
부양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뭐 인플레이션 뭐 장난 아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뭐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올해는 2,000조 쓰고 내년에는 4,000조 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 근데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풀고 나서 이렇게 돈을 풀어놓고 유동성을 뿌려놓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저 자리가 바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그때에서 돈 풀기도 전이었는데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미국에서는 인류가 멸망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온 거니까 하여튼 말도 안 되게 빠져요. 빠질 때에서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여기서 뭔가 핑계를 대고 들어주거나 우리나라 시장도 갑자기 강하게 들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위치는 사도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되잖아.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하이닉스 그 차트에서 못 사는 이유가 이게 더 떨어질 거니까 일로 시장이 더 떨어질 건데 그럼 하이닉스도 바닥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로 봐서는 하락엔자 아주 이쁘게 떨어졌어요. 정말 사고 싶은 위치까지 떨어진 게 맞는데 못 가는 이유는 시장이 못 가기 때문에 언더슈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대표적인 시가총액 큰 종목 두 개였으니까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자 얘네들은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안 빠진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안 빠진 종목 또 한번 봅시다. 일단 삼성전기 이것도 많이 빠졌죠. 자, 삼성전기, 삼성 SDI, LG노텍까지 연속으로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자, 월봉으로 보면 얘도 많이 빠졌죠? 아, 징그럽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장이 안 받쳐주니까 어떡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한 이쯤인데 이때 가격은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격을 후려쳐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가격 밑에까지 후려쳐라. 언제까지? 갑자기 미국 시장이 폭등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뭔가 호재가 터져갖고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나라에서 금지하겠다. 뭐 한시적으로 한 2년 동안 뭐 1년 동안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호재죠. 그런 식의 뭔가 호재가 터지면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올 때 전까지는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가격까지. 특히 많이 떠 있는 종목은 꼭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보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얘도 지금 지금 현재 가격은 삼성전기는 지금 11만 7천 원 근처에 있는데 이거를 8만 1천 원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월봉상의 저점까지 일단은 내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빠진 게 없어요. 그렇죠? 요거는 많이 올라가기나 했지 지금 별로 떨어진 게 없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14 때문에 이슈 때문에 최근에 계속까지 강했고요. 지금 월봉상인데 깨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요까지 보는 거는 오바고 요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도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나마 LG이노텍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강한 편인데 이것도 결국은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떠 있죠? 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슬슬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여기를 깨지려고 노력할 거고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아까 전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이거는 건들면은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빠지면은 몇 프로가 빠지느냐? 대형주인데 지금 32만 4천 원짜리에서 이 저점까지니까 한 30-40% 떨어져야 되는 한 40%? 그러니까 40%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전한 자리는 아니다. 그럼 대형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개별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업종과 테마주들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려면 지수가 급등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여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저점 깨지고 떨어지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종목들이 와장창 무너질 텐데 지금 이제 많이 빠졌다고 여기서 물타기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겠죠.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이제 바닥이구나. 웬걸. LG노텍 40%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시장 바닥이 나옵니다. 얘 40% 떨어지면 다른 개별주들은 마이너스 50%, 60%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얘네들 무너질 때까지. 근데 무너지는 게 뭐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무너질 때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쾅 무너지면 금방 40% 돼요. 대형주들도 시장이 박스권이 유지될 때에서는 대형주들도 잘 버팁니다. 근데 하락장이 시작되거나 무너질 때에서는 대형주들도 생각보다 빨리 내려와요. 특히 이렇게 떠 있는 애들. 삼성전자만 좀 잘 버티는 편이고 다른 대형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버티는 게 아니고 몇몇 애들이 있어요. 잘 버티는 대형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그 외에 대형주들도 개별주랑 똑같습니다. 개별주들도 30%, 40%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와장창 떨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 SDI, LG전자. 자,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 버티는 거죠. 여기가 아직 안 깨졌으니까. 자, 이거를 주봉으로, 월봉으로. 아마 이런 식의 차트가 버텨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늦게 빠질 그러니까 늦게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은 좀 뒤늦게 무너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좀 안전한 자리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50만 원에도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왜냐면 최근에 빠진 게 없죠. 최근에 빠진 게 없으니까 현금화를 해놓고 5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50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친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바닥형 내지는 수렴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전한 자리는 이렇게 하락연자로 떨어지는 한 이쯤, 요 자리, 저 자리는 지금 대충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자리. 결국 얘도 뭐 한 40% 빠져야 되겠네요. 한 40% 빠지면 안전한 자리. 그 전에는 굳이 뭐 신규 매수를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종목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지금 좀 전에 봤었던 그 모든 차트에서 가장 강해 보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강해 보이는 차트는 맞아요. LG 이노텍도 강하긴 하지만 걔도 이제 슬슬 무너지고 있는 모양이라서, 그래도 얘가 제가 지금 좀 전에 봤던 차트에서는 제일 그래도 강한, 아마 나중에 좀 빠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냥 버티지 마세요. 갖고 있으면 덜 깨졌잖아요. 오늘도 종목들 무너질 때에서 덜 빠졌는데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현금화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공략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자, LG전자. LG전자도 이제 저점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오늘 이거 몇 프로 빠졌나 볼까요? 오늘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3.65% 빠졌는데, 자, 월봉상으로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장이 좋았으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이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고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 줄줄 흘러내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나 나오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만 나오는 특징인 거지, 이게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에서는 이 정도 빠졌으면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이 정도로 빠졌으면 이제 기다려야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서부터 이 저점까지는 이제 바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적당히 빠지고 원래는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빠지고 반등을 주거나 뭐 이런 눌림목 자리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뭐 눌림목 자리는 이미 벗어난 것 같고요. 기준 양분도 깨진 것 같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과매도죠, 과매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쿵 하고 떨어지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주워 담으면 이런 자리가 바로 땡큐 하는 자리인데 장이 안 좋을 때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상승장에서는 이런 현상은 안 나오고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뭔가 급변한 혹은 뭔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만 이렇게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뭐 그렇게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17만 원, 19만 원 고점에서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거의 8만 원 근처에서 4만 3천 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에서 한 반토막 나면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빠진다라고 자꾸 제가 그러니까 빠지라고 사주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안전한 자리를 왜냐면 시장이 바닥 안 쳤으니까. 만약에 시장 바닥 치면 이거 바닥이에요. 지금 자리 바닥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시장이 바닥을 치면은 이거 사야죠. 이거 뭐하러 팔아? 사야죠. 질러야죠. 지금 자리에서. 근데 시장이 제가 첫 번째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시장. 근데 아직 시장이 떨어질 목표치가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 얘기는 아직 안 해드렸어요. 끝나기 전 한 5분 전에 싹 얘기할 건데 종목은 원래 지금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지금 다 비슷해요. 지금 뭐 다 설명해. 이거 원래 다 하나씩 분석해 줘야 되는데 카카오도 무지하게 많이 빠졌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은행주, 증권주, 차트 보나마나 다 똑같아요. 지금 박살나 있고 점점 더 빠지고 있고 이미 많이 빠졌고 OCI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 지금 석유화학, 화장품주도 어제 그렇게 저점 깨졌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오늘 대우조선해양만 하나가 뭐 인수한다 뭐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인수 기대감 때문에 걔만 급등 나왔고 나머지들 다 박살났습니다. 싹 다 박살. 상태 다 안 좋아요. 그나마 그 시장 지금 시장에서 버텨줬던 현대 기아차도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대차 한번 봐봐요. 버텨줬던 애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무너지느냐? 현대차 이거 월봉이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오늘 오랜만에 장중에 3%가 넘게 빠졌죠.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많이 들어줬네. 잠깐만요. 종가상으로는 오늘 현대차가 3%가 아니고 마이너스 5% 빠졌다가 마이너스 4%로 들어줬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흐름이죠. 굉장히 약한 흐름으로 지금 다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빠진 건데 그러니까 믿었던 현대차서부터 해서 뭐 OCI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더 빠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자, 이제 1차 목표치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장 설명을 다 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요 얘기예요. 결국은 코스피 박스권 지지라인이 이탈됐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서 그리고 8월달, 9월달 강연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지라인이 2350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 깨지기를 기대했던 건데 이게 깨져버리면서부터 해서 이 시장은 다시 하락장으로 폭락장으로 돌변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서 이 자리는 절대 내주면 안 되는 그런 방어를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게 깨지게 되면 어디까지 일단은 내려와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50까지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러니까 2150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222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0포인트는 더 빠져야죠. 70포인트는
최소한 더 빠져야 되니까 더 기다리라는 얘기고, 그리고 슈팅이 걸리거나 언더슈팅이 걸리게 되면 당연히 그 이하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2200 지금 자리, 뭐 2100, 뭐 2160 여기서 바닥을 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바닥을 치려면 최소한 이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멀지는 않은데 빠질 거면은 단번에 쾅쾅쾅 빠져주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선은 2000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과 2150 요 사이 내에서 1차 바닥을 잘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뭐 공개 방송이 이런 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바닥 자리가 나올 것 같을 때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1500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간혹 이제 나올 텐데요.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거를 보기에는 좀 너무 어폐가 있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자, 그리고 다음은 지난주 이제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했을 때에서 했던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일 날에 방송이 나가게 됐을 때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현금화 대응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돼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현금화 대응을 30에서 50%를 해놨다면 관망하세요. 기회 올 때까지. 아까 얘기했죠. 2150에서 2000 사이에서 1차 매매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상승과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놓치면 마이너스 30% 정도 깨져 있는 사람들은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폭락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고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때도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까 바닥 대비 종목들이 뭐 30%, 뭐 50%, 뭐 많게는 막 100%에서 뭐 300%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1차 타이밍에서는 바닥 대비 100% 먹는 거는 조금 오바고요. 이거 깨진 거.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지난주도 했고 지지난주 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8월 고점에서 지금 시장이 떨어질 때 한 달 동안 떨어졌을 때 힘들다 그랬는데 도대체 몇 프로나 깨졌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부분 20% 넘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빠지니까 마이너스 25%? 뭐 이 정도 평균선, 이걸 넘지 않는 선에서 있었었는데 제가 그랬죠. 장이 진짜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깨진 게 아니다. 이 정도면 돈 번 거다. 근데 앞으로 또 더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거 정도 깨진 거 부분들을 복구하면 되는데 뭐 30% 깨진 것도 마찬가지. 이거 복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수대에서 이 정도 깨졌을 때에서 현금화를 했던 사람들은 벌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또 빠집니다. 요거 반등 타이밍 나오고 복구가 되는 타이밍 나오고 또 빠지는데 그 2차 매매 타이밍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뒤에는 내용이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났는데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분도 굉장히 우울하고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만 지금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은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똑같아요. 아마 현금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체 비중이 한 5%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거의 95% 대다수 사람들은 다 지금 물려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휴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이 나갔는데 아직도 종목이 수익이 난 게 있거나 손실이 20%밖에 안 되면 좀 더 빠질 겁니다. 휴일 끝나고 나서도 시장은 아마 더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반등 줘도 또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 아까 지수대 얘기해 드렸죠? 요 지수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종목들을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이거 금방 와요,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 한번 기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최근에 30% 깨진 정도는 우리가 한번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그리고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